청감으로 사람들 끼워주거나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호 웹툰스쿨의 아니잖아 재미의 이유 특집 웹툰스쿨 홈커밍데이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의 채널에서 이 멘트를 하기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남이라뇨.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우리 벌써 남인 남이 거예요? 이 멤버가 모이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그 멘트가. 그러게 거기다 엄청 빨랐어. 평소에 1.3배속이야. 그러니까 약간 고양됐어요. 이 재미의 이유 채널의 주인장이신 홍블리 홍 교수님께서 그 오늘 무슨 제목으로 할지를 고민하시길래 그냥 홈커밍데이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동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리유니온이라고 하죠. 동문회, 동창회 같은 거 할 때 홈커밍데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스쿨 종업식은 했지만 이 네 명이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모였습니다. 저 지금 용병인가요? 아니, 너무 반가워요. 저희 어떻게 오프닝을 열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희가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니까 이종범 작가님께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말 용병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셔갖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사회까지 봐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봐주시는 걸로 결정됐군요. 그런 건가요? 우리 언제가 마지막 방송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은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차갑게 얼어붙던 시절. 언제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서 지금 엊그제 같아서요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근데 되게 그것도 추운 언제인지 날은 모르기 맞았던 때문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1월인지 2월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마지막 저희가 녹음을 했었죠. 올라간 거는 2월 21일 날 올라갔네요. 벌써 두 달이 그게 지났어요. 250회였군요. 250회. 아 정말 긴 여정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간 걸로 치면 거의 5년에 육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거 방송하고 올라간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진짜 까마득한 옛날 같습니다. 까마득하시구나.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종훈 교수님이 까마득하시대요. 글쎄요. 어떨려나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되게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종범 쌤 방이 빈 걸 생각하면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녹음한 거 생각하면 또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세 분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천님 멀어요. 요즘에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순쿠 마라탕하고 아리아 소금구이예요. 마라순코가 청강대 마라탕으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맞아. 이름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지역 명소를 거듭났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해월리의 명소들 특산품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이성 난자완 쓰는 그러니까요. 왜 밀렸어요? 그립습니다. 음. 그래서 오시면 사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근황을 얘기하는 날인 거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모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웹툰스쿨을 종강식을 한 이후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재미의 이유에도 영상을 올리고 웹툰스쿨에도 오랜만에 그 음성 파일로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네 명이 같이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해외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무려 CL님께서 나오셨다 갑자기 21 완전체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뭐 21 팬들이 21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명이 함께 얘기하는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반가울 것 같아요. 약간 비유가 부담스러웠지만 뭐 그런 걸로. 정말 비유가 엄청 부담스럽긴 하지만 영광이네요.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 네, 산다라방 누구 하십니까? 내가 왠지 그렇게 나올 것 같더라. 제일 러블리한 사람이 할까요? 아무튼간에 세 분은 근데 그 뒤에 기본적으로 일상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관두니까 학기별로 일상이 돌아가는 선생님들의 삶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루하루, 그러니까 1년을 기본적으로 재단하는 틀이 주어지는 게 교수의 삶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맞아요. 개강했다, 방학했다, 학기 몇 주차 그런 거. 지금쯤이면 이제 중간고사쯤으로 이제 저 생각하게 되죠. 원래는 벚꽃이 피면 이분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시겠구나 뭐 이런 거. 맞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 청순여포 양세준 작가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형 개강했어. 왜 학교 안 와? 학교 왜 안 와? 어, 그 개강일이 이종범 작가님 생일이거든요. 맞아요. 어. 3월 2일 날 생일이셔서 항상 원래 개강하면은 종범이 형 생일 축하를 하면서 이제 만나는 거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개강을 했는데 생일 축하 인사는 하면서 학교에서는 문제 이제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산해서 그런 그러게. 대답을 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 작업실을 갔다 와가지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되게 아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아련한 척하지 마세요. 아련한 척을 하기에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웹툰스쿨 저기 라이브를 나갔다 왔고 그리고 무슨 지금 그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아련한 척하지 마시고 우리 사실은 그리고- 은근히 많이 그리고 지금 봅니다. 재미의 이유에는 올라가 있는 동영상 18개 중에 6개가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고정 멤버.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오랜만이지라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과거의 웹툰스쿨 고정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은근히 해월리가 익숙할 거고 은근히 청강대라는 공간이 다른 뭐 관계없는 공간처럼 느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출근 안 하고 있지만 세 분께서 현지 특파원 느낌으로 지금의 청강대, 지금의 해월리 약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고양이들 근황도 궁금하고. 재미있어 하실까? 제가 요즘에 알 수 있는, 알려드리고 싶은 제일 큰 뉴스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던 뭐죠? 뭐였지? 매운탕이 아니라 마라탕. 마라탕도 아니고 하나 더. 차돌국밥. 맞아요. 차돌 뭐지? 내장? 차돌 매운탕이 아니라 차돌 어쨌든 육개장? 국밥. 네네네. 그 집이 이제 이사를 왔고요. 국수집도 이사를 해서 약간의 미묘한 지리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마 요즘에 육개장 저희 말씀하시는 주식- 건가요? 네네. 아 맞아요. 송마 송마 육개장이 육개장. 이전했잖아요. 이전했습니다. 네. 그 정도? 그 외에 그리고 학교에서 가까운 오천리에 수영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 수영장이요? 그렇다고 해요. 오. 세상이 어쨌든-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진짜로 코로나가 끝나는 분위기이긴 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수영장을 오픈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수영장이 있는 건물에 락클라이밍도 할 수 있는 설치가 들어온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오셔야겠네. 안 그래도 저희 행정실 멤버로 이종모 선생님이 원서를 내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양세준 작가님이 제기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종범 작가님한테 이미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오시겠냐고? 최근에 들어봤던 가장 점 찍고 신박하고 오라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점 찍고 행정실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행정실 티오가 직원 나서. 선생님한테 막대하기만 해봐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냥 본때를 네, 보여주고. 심지어 그 자리가 그 수업과 관련된 기기라든지 이런 맞아. 설비를 다루는 맞아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종범 작가님이 맞아요. 너무 잘하실 만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의미가 없죠. 심지어 빵꾸나면 대신 수업도 해줄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재미의 이유 채널만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4명이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한 명 한 명 인사를 안 그러려나? 했습니다. 아, 약간 늦긴 그렇군요. 했지만 안 했네요. 네. 네. 뭐 에피타이저 토크였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채널 주인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특집의 특집으로 웹툰스쿨의 전 멤버들과 모여서 우리 아직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근황 토크를 하려고 저희가 4명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저는 재미의 이유의 주인장인 홍남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저를 마구 키워주신 우리 대표님, 이종범 말하면서 작가님. 웃으니까 진실성이 없어. 내가 뭘 키워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저는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대접해드려야 될 것 안녕하십니까. 같은데,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네. 손으로밖에, 정경의 우와. 표현을 못하겠네요. 저는 그 웹툰스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란지 박사님과 함께 그 웹툰스쿨 팟캐스트를 거의 4년 5년 동안 운영했던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웹툰계의 너무- 얼굴. 그쵸, 얼굴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그리고, 얼굴은 얼굴은 덩어리고요. 너무했고 웹툰계의 수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과 저 사람의 이름과 저 사람의 작품을 다 따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맞아요. 뭐 TV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고, 음. 뭐 예를 들면 뭐 지니어스에서 봤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죠. 얼굴을 본 적이 있고 라디오 같은 데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닥터 프로스트 맞아. 작가였어? 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자주 쪼개져 겪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자주 겪습니다. 네. 워낙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자, 두 분도 소개해 주시면. 네, 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저희는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제 바로 옆에 보이고 있는 네, 양세준 작가님은 너무나 많이 보셨죠. 재미의 이유 채널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청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네, 여러 가지 작품을 서북의 저승사자부터 이어서 해오고 계시는 양세준 작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도 자주 출연을 했었고 지금은 또 홍남지 박사님의 채널인 재미의 이유에 각종 이제 사자 전문가로 등장을 해서 이런저런 저희 뭘로 하기로 했죠? 만화 수다방이었나요? 만화 잡담해요. 잡담회?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러 놀러 자주 나갈 예정인 만화가 양세준입니다. 오. 지금 저희 유튜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막 환호 소리 이런 거 다 쟁여놨는데 소리가 안 나가네요. 아, 그렇군요. 저런 뭔가 허전하더라. 그리고 저의 아래쪽에 지금 배치되어 계신 양혜린 작가님도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대충 스토리텔링 2편 빨리 올려달라는 원성이 자자한데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혜림 혹은 양혜석입니다. 오늘 저 안 그래도 출근하는 길에요. 딱 막 출근을 막 해갖고 오는데 보통은 카톡을 잘 안 보거든요. 운전할 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카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막 해갖고 오는데 친구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 유튜브에서 너 봤다? 크크라고 보내갖고 진짜 깜짝 놀라서 우와.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뭔가 아무튼 우연히 떠갖고 봤대요. 저희 재미의 이유를. 우와. 그래서 진짜 네 깜짝 놀라서 아니 알고리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네 놀랐습니다. 왜 이야.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아, 네. 킹고림의 그대로- 선택을 받으셨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창피하네요. 번창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번창. 그렇게 방금 소개해 주신 분은 프로 이야기꾼 양혜림 작가님이셨군요. 네. 그 채널을 운영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킹고리즘의 선택도 받아보고 이제 하나씩 스텝 밟고 계신데 아, 채널 마스터, 주인장, 아, 네네. 오너, 대표님 기분이 어떠세요? 부끄럽고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사실 제가 저 혼자서만이라도 막 재밌게 좀 본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해서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담을 제 성격상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혼자서 찍어놓은 영상을 막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리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이불킥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과대평가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성찰 중입니다. 되게 뻔뻔함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음. 그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는 몇 가지 사인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뭐 15,000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채널은 아니에요. 반명 뭐야. 넘었대. 아니 여러분 아. 유튜브계에서 10,000명이 넘었다는 건 아무것도 뭔가를 말해주죠. 아무튼 그 처음으로 내 채널의 영상에 싫어요가 찍히는 날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사람이 오고 있다. 그쵸. 그런 뜻이기 안티가 때문에 있어야. 언제나 이 그 얘기 듣고 이 영상 밑에 치료가 찍힐 것 같은 느낌. 아, 치료를 누르면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아직은 좋은 새싹 채널 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미의 이유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맞아. 그 더 재밌게 채팅창- 하실 텐데. 채팅창 읽어주는 게 은근히 또 되게 재밌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사람들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 봐 사실은 마음을 졸이고 있죠. 처음에 한 3명 오면 그 세 분하고 놀면 돼요. 오. 3명 확보돼 있네, 3명. 여기 3명이네 딱.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들. 이거 아니죠. 이거 오늘도 라이브로 하자고 했어도 채팅창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혹은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에 재미의 이유에서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다 놀러 오십시오. 홍란지 박사님이 아주 아시겠죠? 반겨주실 겁니다. 여실 네, 겁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다. 대충 아유, 누가 있을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DJ 공룡이라든지. 맞아요. 댓글 꾸준히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웹툰스쿨 팟캐스트 때부터 들어주시던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좋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아까 홍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만화 그리면서 이렇게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게 아니더라도 틀어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원래 많으시잖아요. 웹툰스쿨 맞아요. 라이브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이 재미의 이유까지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제가 막 자기 성찰도 하고, 아, 나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좀 깜냥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막 하게 되니까 그동안 웹툰스쿨은 여러분의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조금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정 그럼요, 너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가 되게 고민 안 하고 방송했던 소위 그 날먹 데이즈라고 하죠. 이 세 명 모아놓으니까 정말 내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단위 시간당 단어 수가 현저히 떨어져도 방송에 나오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강력한 스피커분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쵸. 맨날 사운드 겹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그때 포기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다 같은 직장에 있었지만 스케줄 이렇게 조율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일까요를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이면은 되게 녹음은 거의 다 한 큐에 다 녹음을 했었는데 모이는 시간을 정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홍란지 박사님이 그거 조율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다들 뭔가를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한 분도 빼주지 않으시고,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했던 그 시간들은 지금 지나서 윤색이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우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우리 잘 있어요 라는 식의 이런 녹화도 좀 해봐요 라고 말씀드리죠. 윤색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막판에 가면 이제 홍란진 선생님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그래요? 폭발하는 스트레스 게이지를 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렇군요. 과거를 미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죄송해요. 즐거운 시간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근데 그런 네. 저희 막판에 이제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막 둘씩 셋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유닛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양양 1급도 해보고 맞아. 그리고 또 뭐 저랑 양예린 교수님이랑 둘이서 뭐 했던 적도 있고 홍란지 박사님이랑 저랑 둘이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했던 것들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재미의 이유에서도 대충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저랑 또 그 잡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때 뭔가 훈련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산전수전 너무 다 좋다. 겪고. 너무 좋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홍란지 박사님이 오늘 우리 잘 있어요 특집에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간단히 봤는데 일단 우리 웹툰스쿨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팟캐스트의 종강식 이후에 한 석 달, 넉 달 정도 동안 각자가 뭐 하고 살았는지랑 각자의 본업에서의 활동의 근황들 그리고 본업 이외에 관심 갖고 있는 취미, 딴짓 이런 것들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이거 다 하고 나면 한 내일까지 녹음할걸요. 맞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재미의 이유 채널이지 않습니까? 주인장은 홍난지라는 학자고 재미의 이유 채널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 포부, 실버 버튼을 향해 달려가는 일단 1단계의 로드맵, 비전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계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엔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손톱 뜯으시잖아요. 네. 좋네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환경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힘들어. 지금 막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스트레스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한 3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그게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진짜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그때가 좋았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합이 잘 맞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 분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 생으로 라이브로 하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모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팟캐스트를 종강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셋보다는 이종범 작가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왜죠? 드는데요. 아, 이미 그 청순여포님과 프로 이야기꾼님은 채널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종강하식 이후에 저의 근황은 일단 웹툰 작업을 잠깐 멈춰놓고 차기작이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그 늘 게임을 제가 좋아했잖아요. 저 웹툰 스쿨 할 때 맨날 근황 얘기하면 신작 게임 뭘 하고 있습니다. 양세준 넌 게임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얘기 맨날 했었는데 맞아. 결국은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건 만들어보는 수준으로 항상 갔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밴드를 한다거나 곡을 만들어 본다거나 근데 결국은 게임을 만드는 어떤 회사의 창립 멤버가 돼서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웹툰 작가라고 스스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이 결국은 웹툰 창작 쪽으로 이렇게 되먹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고요. 그 이후의 근황은 저게 있죠. 그래. 기회를 줬으면 가수가 해야지. 되셨잖아요. 가수. 가수가 됐잖아요. 맞아. 요거 있죠, 이거. 지금 저작권. 가수 얘기 안 하시려고 저 채권에 아니, 자, 아니야. 어이. 스토리 창작의 101가지 원칙,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 서점에서 판매 중인 오. 바로 이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웹툰 스쿨 홍란지 박사님과 함께 썼던 웹툰 스쿨 작법서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저희 한국 대표 웹툰 작법서 웹툰 스쿨 이후에 처음으로 낸 또 다른 책이 저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라는 책이 됐고요. 저거는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늘 그렇듯이 사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저 그거였고요. 책을 이제 이종범 작가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그렇게 쓰기 좋아요. 학생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으면 아무데나 펼쳐라라고 말해서 아무데나 펼치면 웹툰 제작과 관련된 사실은 웹툰 이외의 다른 작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 학생들은 만화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펼쳤을 때 웬만한 그 학생들이라면 다들 깨달음을 얻고 나갈 만한 명언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갑자기 아무데나 하나 펼치기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갑자기 딱 열어보면 최대한 빨리 엉망인 콘티를 짜봐라. 이런 거. 아무데나 탁 열면 그렇죠. 우연으로 시작해도 이야기를 필연으로 끝내라.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훈 작가님이 웹툰 제작과 관련해서 이제 깨달은 점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작가가 가면서 이제 두들겨 본 이야기들이잖아요. 여기는 발이 빠진다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라서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고 웹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더라고요. 라고 선물 받은 네. 값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연스러웠어요. 저 책의 부재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밟은 지뢰들 같은 거예요. 내가 전부 다 밟고 터져서 왔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본업에서 활동은 그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하고 있는 딴짓들이나 취미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죠. 제가 이제 일집 가수 싱글을 낸 일집 가수가 돼가지고 신인 가수 이종범입니다. 제 지인 중에 가수가 있다라는 게 자랑할 맞아. 만한 그 얘기 거잖아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은근히 이게 가수하고 연주자는 좀 다른데요. 근데 아, 네이버에서 가수가 검색하면 가수라고 나온다고. 아니야 음악인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가수라고 나왔는데? 가수라고 가수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이종범이라고 저는 검색을 하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야구 감독 아니가 아니고 아니 잠깐만. 정확하네요. 만화가 가수라고 나와요. 가수가 왜 나와? 대박. 정확히-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네. 가수잖아요. 네이버가 정확히 인정하는 가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원래부터 이 음악 쪽 일을 하던 그 살려서 휘슬 아티스트 홍란지 박사님이 그렇게 놀리길 좋아하는 휘파람만 불면 놀리고 빵 터지는 근데 누구한테 행복을 주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놀리려고 그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그랬나요, 가득해지시지. 제가? 그럼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홍란지 박사님이 놀리는 그게 사실 저에게는 생계였던 그냥 프로 연주자로서의 어떤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실연자 협회 아시죠? 실연자 협회 그 실제 연주자 협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휘슬 아티스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로 앨범을 하나 내서 그냥 1집이 나왔고요. 네, 이제 그 휘파람은 공식적인 악기로 인정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연주하는
연주자로 악기란에 휘파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한번 꽃잠 혹은 플라워냅 검색해 보시면 감미로운 휘파람 연주가 나옵니다. 공식 뮤직비디오와 함께. 뮤직비디오는 비추하고요. 아니, 저 오빠 너무 뮤직비디오와 놀리고 싶어 하잖아. 반바지 입은 신인 가수를 뮤직비디오, 볼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야, 분위기. 얼마나 너무 놀리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네, 진짜 근데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결과물을 이렇게 척척 몇 달 만에 내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지런하게 사셨다는 거고 항상 자극받는다니까요, 작가님. 근데 진짜로 굉장히 자기적인 반응을 방금. 학교 그만두시고 한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진짜 회사 설립하고 또 회사 설립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것저것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제 SNS 진짜. 통해서 맞아요. 보고 있으니까 뭐 성우 녹음이 들어갔다든지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진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점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책도 나와 휘파람 그 싱글 두뇌 맞아. 아니, 이분은 정말 뮤직비디오도 찍어. 네 다방면으로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구나라는 데 지금 제 파트 끝나면 새삼스럽게 다 하고 하시는 거죠? 제 파트 끝나면 전부 다 해주시는 거죠? 끝나면 이제 해산할 건데. 끝나면 다 같이 화이팅하고 사진 찍고 끝낼 건데요. 제목이 우리 잘했어요가 아닌데요? 네, 동검이 잘 있어요라고 네, 끝내도 잘 뭐 있대요. 괜찮죠 뭐. 배신자의 근황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봤는데 저 이종범 웹툰스쿨 로고에서 CK 지웠군요. 아 그렇죠. 저게 이제 빠져든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제 아무래도 CK를 지우고 수염을 그린 건가요? 수염을 캐릭터에다가? 그려줬습니다. 저게 원래 수염이 없었잖아요. 공민우 작가님 그려주신 거에서는. 아, 되게 공민우 작가님이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교체도 공민우 작가님 해주신 거군요. AS를 해주셔가지고 예. 일종범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못내 그렇다 하셔가지고 이종범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이 웹툰 작가의 산실 청강대학교의 그 CK를 자꾸 달고 있으면 왠지 제가 이렇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뺐죠. 반대 아닌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뭐 외주 홍보요. 네, 잠깐의 편집점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저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양세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둔 지 몇 달 안에 은근히 되게 잡다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안 해보는 거 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악기 같은 거 도전해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잘하게 되면 여기서 놀러 와서 한번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그럼 이제 저의 뒤를 이어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이 양혜준 양혜준 누구야? 양혜준 있어요. 양혜준 있어요. 친척 중에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학교 그 1학년 수업에서 제가 그 이종범 TMI. 작가님, 이종범 작가님의 수업을 이어받아서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난 시간 수업 1시간 내내 떠든 이름이 양혜준인데요. 뭐 가상의 캐릭터인가요? 네네,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사실 양혜림이라는 사람에게는 양혜준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똑같이 생겼고요. 양혜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3월에 교통사고로 누워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학교는 교수가 그렇게 들어 누우면 잘라버리는 참혹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 쌍둥이 동생인 양혜준을 보내서 지금 양혜준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혜준이 굉장한 날라리에다가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캐릭터인데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만화야, 야 니들 좋아하는 만화 마음껏 봐라 막 이러고 자꾸 나가고 그랬더니 중간 수업평가에서 엄청나게 학점이 떨어져서 이제 본캐인 양혜림이 그걸 보고 노발대발해서 이제 너 이거 복구 시켜놓자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고 뭐 그러려면 그러라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뭔가 그 진지하게 상담을 청하러 와서 그 학생을 날라리 특유의 약간 그 뭔가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경험을 겪고 약간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나는 그런 서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양혜림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 조금 수상하게 생각한 홍난지라고 썼다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교수 A로 바꿨는데요. 교수 A가 저 사람의 하지만 사실은 괄호 열고 홍난지입니다. 그 교수가 그 캐릭터도 이름을 홍윤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다른 교수님. 그래도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너무 악역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의 정체를 파헤쳐서 이 학교에서 이제 떨궈내겠어. 막 이런 다음에 이제 뒤를 밟고 막 이래갖고 결국 이제 교수 A는 이제 그 전략에 성공해서 양혜준 교수를 쫓아내기에 이르는데
그때 이미 양혜준 교수한테 굉장히 감화된 학생 하나가 약간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교수 A, 괄호 열고 홍난지를 학교 현재관 옥상으로 끌고 가서 홍난지를 막 이제 협박을 하면서 양혜준 교수를 불러오지 않으면 이 사람을 여기서 밀어 떨어뜨릴 거야. 그러고 막 협박을 하는 다음 이야기는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네, 그런 종류의 예시를 1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양혜준은 매우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황이군요. 근황. 이걸로 근황을 다 어, 근황인 듯 근황 아닌 듯한 근황. 어, 근데 너무 끝인가요? 근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이건 너무 악역이라서 홍난지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충 스토리텔링에서 제 이름 엄청 막 쓰셨잖아요. 아, 그렇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 그러고 보니까 홍난지도 악역이지만 거기서 양세준 교수가 더 나쁜 사람인데. 네, 홍난지 교수는 나중에 이제 되게 약간 제 머릿속에서는 간지나게 말해요. 그러니까 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수한테 수업을 받을 권한이 있고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고발했을 뿐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신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한다 같은 약간 간지나는 악역의 대사를 할 거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역할이긴 악역이네요. 합니다. 네. 나름 이제 잣대가 있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날라리가 와서 수업을 하면 안 되죠. 양혜준 교수가 잘못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쁩니다. 네, 그 양혜림 교수님으로서의 그 일상과 근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자연스럽게 다들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일까? 네. 양혜석 작가님으로서의 본업에서의 또 근황도 있잖아요. 아, 네. 저 그때 뭐였지? 저희 마지막 방송 녹음할 때쯤 뭔가 언제 또 만나서 이제 근황 들려드리겠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완결하면 돌아올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완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무료분으로 마지막 화가 풀렸고요. 유료분으로는 한 2주쯤 전에 풀렸고 해가지고 이제 한 작품을 마무리를 지었고 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마무리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은 됐다 이거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언제 네. 한번 재미 네. 인도에서 나는 이렇게 작품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너무 낯부끄러운 일인데 여하튼 그리고 이런 거 다들 하시잖아요. 이제 완결이 났으니까 막 이렇게 검색을 막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리뷰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마음속으로 약간 이분의 만수무강과 이제 일 안 해도 돈 엄청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막 그러기를 제 마음속으로 엄청 축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누군진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봤던 그 리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말바광의 용사 작가님이었잖아요. 맞아. 서부계좌 승사자 리뷰를 적어주셔서 제가 거기 블로그에 댓글 달았던 게 첫 인연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저도 달아볼까요? 뭔가 보통 부끄러운데.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나의 작품에 대한 너무 좋고 감사한 댓글을 봤을 때 알고 보니 그 네네. 사람이 내 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배가 되나요? 감동이 좀 감소하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라는 내색을 아까 말하자면 이거는 만약에 지인이면 거짓말인 쪼의 리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쪼의 리뷰라면 저는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 같고 딱히 지인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쪼의 리뷰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분도 만약에 네네네. 거기서 이분도 만약에 작가님 같아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왜냐하면 닉네임이 유명한 작가님의 닉네임인데 오.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오, 이분 웹소설을 쓰신 모 작가님과 닉네임이 똑같으신데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서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면 더 감동적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작품에 대한 진짜 감동이 아니라 나에 대한 호의였구나라고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극적으로 풀어지려면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 만화를 그렇게 싫어하는 척을 했던 혹은 내가 만화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가 쓴 거였다든지 라는 식이 되면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끔 연예인들 썰에 종종 나와요. 되게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악플 하나가 예를 들자면 이제 홍난지 예쁘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써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아버지 아이디인 거를 이제 알아보고 이 수많은 악플 속에서 그거 하나를 아빠가 달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울었다 이런 거를 어느 가수였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가수분이 직접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감동이네요.
맥락의 힘이죠. 그걸 달았을 때 그 위아래로 그 근장이 날서고 아픈 댓글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 틈에서 그걸 다 보면서 다신 거잖아요. 그 그리고 아버지. 그 악플들에는 싫어요가 하나씩 있는 거죠. 아, 귀엽다 그것도. 와, 여러분들 지금 좋네. 네, 프로 스토리텔러들 같으세요. 대충 스토리텔링에 같이 나오셔야겠다. 네, 잡아가자. 그러니까요. 왠지 오늘 그거 하시려고 모이신 거예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잘 알겠네요. 늘 저렇게 음.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저분 능력이었는데 요즘도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근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청순 여포님, 양세준 작가님의 근황을 들어야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에 엄청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전문가, 이거 내가 전문가 맞나 싶은 분야로 계속 초대되고 있어서 좀 머쓱하지만 뭐 박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같이 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미에요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신작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굉장히 더디게 준비하고 있지만 딴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작품 한 두세 개를 한꺼번에 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멋지다. 그리고 최근에 홍난지 박사님한테는 말씀드렸었는데 재미의 이유 나가가지고 홍난지 박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제가 저승사자를 썼던 이유라든지 뭐 제가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데뷔작이었던 더 흡스를 연재하던 3년 동안 짰던 이야기들과 서부의 저승사자를 연재했던 한 3년 정도 짰던 이야기들을 제가 두 작품이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근데 그 두 장르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게 전에 이거는 웹툰스쿨 팟캐스트 하면서도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제 만화의 최종 빌런은 항상 주인공의 스승이었거든요. 주인공에게 농구를 가르쳐준 형이기도 했고 주인공에게 저승사자 일을 가르쳐준 선배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과 최종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들이어서 뭔가 다른 공통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짜봤더니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7단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양세준식 만화 그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용지처럼 그 오. 양세준식 장이 나왔어요. 7단계로 너무 이렇게 멋지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작 준비하고 있는 것도 거기다가 틀을 맞춰가지고 넣어보니까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짜고 나서 이제 내가 칭찬받으려고 홍난지 박사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표로 만든 것까지는 안 보여드렸고 이제 핸드폰에다 메모해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근데 요즘 유행하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이랑 좀 결이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다. 제 만화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난지 박사님께서 너무 박사님답게도 양세준 작가님이 지금 쓰시는 요 스타일은 이야기가 그 소년 만화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옛날에 신화에서 쓰던 구성이랑 더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봤더니 헤라클레스라든지 뭔가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랑 오히려 맥락이 비슷한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배운 분과 대화를 하면 다르다,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했군요. 밥 먹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윤지였던 게 틀림없어. 그랬나 보네요. 내 도플갱어가 저에게 다 알려주질 않아서. 근데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작가님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셔갖고 딱 보여주시는데, 네,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작업하기 싫으면 그런 짓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지만, 네, 되게 생산적인 일이고, 제가 그러네요. 네,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항상 자기 일에 이렇게 성실하시고 항상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탄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정리하신 것들 보고 또 양 교수님 그 바쁜 와중에서 막 학교 일 하시면서 자기 본업의 일도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으시는 거 보고 또 이정문 작가님은 또 진짜 한 푼도 쉬지 않고 본업과 딴짓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얄미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나도 잘해야겠다. 저 사람들이 내 동료야 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딴짓을 열심히 하는 건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보통은 본업을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업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진짜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딴짓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시다는 거죠. 뭐가 됐든 하면 됐죠, 뭐. 하다 보면 뭔가가 되겠죠. 다들 역시 근황을 얘기했더니 두 분 다 작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군요. 멋있습니다. 아, 저 책도 나와요, 책. 아마 맞아. 여름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와, 소개 좀 축하드려요. 해주세요. 책 나오면 제가 또 광고하러 나오겠습니다. 근데 책이 나올기 아마 한 달? 한 달 조금 더?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책이 제목이 없어요. 보통 걸작이 그렇죠. 아, 그런 걸까요? 그래갖고 책 제목이 아직도 없어도 괜찮은 걸까? 막 이런 상태고요. 아, 네, 나중에 그- 마침 낸 책을 하러 네네, 그렇죠. 마침 낸 책을 하러 등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같이 쓰고 있는 이제 우리 학교의 막강한 스토리텔링 대마왕 문아림 교수님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요. 문아림 교수님이 저한테 근데 우리 책 제목 아직도 없음이라고 카톡을 보내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약간 문아림 쌤이 빵 터지는 우리 책 제목 아직도 없음이라는 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 설마 그렇게는 생각에는 안 떠들지 뭐. 에디터님이 싫어하실 것 같네요. 아, 네네네. 그러시겠죠. 굉장히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걸 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요, 작가님. 그런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게 틀림없어요. 네, 진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양민석 작가님으로서, 양혜린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몰라. 그런 걸로 치죠. 뭐 귀찮다. 말이야. 아니 진짜 되게 다른 분들 보시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짓은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벌려놓다 보면 그중에 몇 개는 서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도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정범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돌발 질문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요. 우리 초반부에 네. 돌발 질문 막 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저는 양혜림 불난 작가님 집을 어쩌고 뭐 이런 거. 그죠. 양혜림 작가님 볼 때마다 어떻게 저걸 다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저 혼자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저분이 네. 저분이 절대 못하는 종류의 일은 아마도 음. 재미없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그거는 너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마다 나는 절대 이건 못하겠다 싶은 종류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예를 그건 들면 그렇죠. 네. 정말 의미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데 안 하면 혼나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절대 못하는 종류의 일의 카테고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절대로 못하는 일. 나 이런 거 호나미 못해. 교수님은 하려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안 하는 일도 있으세요? 뭔가 아니요, 안 할래요, 뭐 이런 거? 그럼요. 이거 왜 진짜 없겠어요. 못하겠다 이런 거. 뭘까? 뭐 홍남지 예를 교수님 들면 못할 일. 재미의 이유 채널에 도네이션이 들어왔는데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실 것 같아. 하려나? 호찌호찌 뭐 이런 거 하실 것 같아. 지금 그 리액션의 한계를 설정하고 계세요. 네. 어디까지 할 수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있는가? 어떤 리액션을 말하는 건지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갑자기 팔짱을 끼시면서 뭔가 그러니까 굳은 방어적인 방어적인 자세로. 방어적인 자세가 되었군요. 근데 궁금하네요. 각자가 가장 이런 것들은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진짜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질문 저는 있어요. 네, 이종범 어떤 거요? 작가님께서는 저는 아픈 거, 그건 싫어요. 저 신체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싫죠. 운동도 아픈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그러네. 그러네요. 귀를 뚫는다거나 문신을 한다거나 그런 류의 아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강렬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양현 작가님은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재미없는 일 맞죠? 지루한 일. 네네네. 그거는 안 하죠. 정확히 안 꿰뚫어 보고 있군요, 제가. 그럼 왠지 저는 절대로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꼭 네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좀 울면서 하는 타입이긴 한데 네. 대부분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살면서 느끼니까 늦게 시작한 거를 시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운전도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랬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다면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한 30 정도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제가 게임을 안 하는 거에도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하는 시기를 놓쳤던 게 되게 커요.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들어와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다른 게임들도 다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고 그럼 생각을 신작 해요. 게임을 하세요. 신작 게임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게임의 리터러시를 배우지 않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늦게 들어가서도 그냥 꼭 잘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잘하지 맞아요. 않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당구라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당구를 배웠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되게 했을 텐데 근데 대학 다니면서 당구를 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한번.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했을 때 친구들이 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제가 있는 팀에 제가 되게 미안한 입장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잘 못 견뎌요. 음.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폐를 끼치는 걸 못 견디시는군요. 폐를 끼치는.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운전도 약간 비슷해요. 운전도 그죠. 내가 운전 실수를 하면 굉장히 큰 폐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의 아.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또 모를 때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뒤늦게 그거에 진입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본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또 설득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뭔가를 많이 시작해 놓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막 일식 조리사 이런 것도 미리 좀 진입을 하시고 너무 약간 이미 뜬금없네. 늦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진입을 해놓는 거죠. 야, 인생 2회차의 양세준 진짜 궁금합니다. 모든 걸 다 하겠네. 그러게요. 다 해놨을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홍블리 교수님은 도저히 못하는 거 뭔가요? 저 양세준 작가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내가. 말했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제가 못하는 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손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너무나 잘 이해했거든요. 저는 홍만지 교수님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약간 누가 해도 상관없는 일?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홍난지이기 때문에 맡겨지는 일이라면 어렵거나 힘들어도 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날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는 걸까? 뭐 이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럼요. 누가 감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느낌이 오는 것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나만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근데 의미도 없고 남들이 대신 할 수도 있는 일에 왜 나를? 뭐 이러면은 다들 다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일 같고 확실히 좀 뒤늦게 남들 다 잘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서 막 따라가야지 막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진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유튜브에 어쨌든 지금 출연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고 있는 거나 혹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가 둘 다 따지고 보면 이종범 작가님이 잡아 끌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게 없었던 채로 만약에 나이를 조금 더 먹었으면 아마 둘 다 평생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진짜 저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강의도 원래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원래 처음에는 좀 단계를 밟은 거거든요. 학원에서 하다가 옛날에 뮤지컬 강의 했었으니까 하고 웹툰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웹툰 학원에서도 강의 했었으니까 강사로 나와봐 뭐 일주일에 하루니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임이 된 건데 요것도 만약에 더 늦어졌으면은 진입하기 되게 이미 강의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뭐 내가 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도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절대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근데 그 높은데 두 가지 전부 다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다고 본인은 느끼지만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게임을 영업해도 게임을 잘할 거예요. 뭔가 그 본인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지 않는 종류의 게임을 진입시키면 어때요? 뭔가 VR이라든지. 아예 새로운 무언가요? 요즘에 VR을 해본 사람, VR 게임을 꽤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전체 게이머 인구에서도 많지 않잖아요. 그럼 아직 진입하기 이른 거 아닐까? 그것도 맥락이 맞을 수도 있는 게요. 왜냐면 제가 포켓몬고는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AR 게임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종류의 게임이었잖아요. 어쩌면 설득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메타버스를 준비하십시오. 메타버스계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NFT를 이용한 게임을 내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로 이제 진입을? 좋습니다. 네, 갑자기 돌발 질문하고 싶었어요. 옛날 생각 나가지고요. 네네, 재밌네요. 네, 좋았습니다. 근황을 쥐어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뭐 네. 홍란지 박사님의 근황을 얘기하셨나요? 근데 안 하신 네. 것 같아요. 안 하셨어. 은근슬쩍 넘어가셨어. 안 했어요?
안 네, 했어요. 이제 홍란지 박사님이 근황과 함께 이제 재미의 이유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모르네. 기자회담이다. 원래 이러려는 의도로 제가 이걸 기획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그냥 아, 또 성질 나왔다, 패. 나면, 네, 성질 나면 그냥 나 혼자 열었다가 접고, 네, 그냥 내가 채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저 스스로는 잘 몰랐고 주변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럼 글을 써야 되나? 혹은 아니야 글을 또 많이 썼잖아. 논문을 쓸까? 논문도 누가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현타가 오네요. 또. 안 돼, 안 네, 돼.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라는 식의 생각을 내가 잃으면 안 돼.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내가 말로 하는 게 더 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고 들을 테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겁 없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제가 너무 겁 없이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도 더 많이 생각나고 아, 그때가 우리가 되게 좋았던 거였구나.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람들 모으면 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되게 대단했던 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지 마, 네, 이 울지 마. 자리를 마련을 했었고 아니야, 네. 아니야. 지금 우셔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이에요. 우는 타이밍인가? 지금이야. 이것 봐, 울지 마, 여기 울지 마. 그러면 우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니 역시 정말 양현지 근데 작가님. 저는 예, 이거를 기획하면서 좀 울컥울컥 하긴 했어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랑 내가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은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는 것 치고는 고민할 그러니까 계획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잠깐만.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뭔가 되겠지. 이렇게 일단 시작했는데 뭘 모르겠을 때 제일 도움됐던 건 언제나 영웅의 여정 12단계였거든요. 항상 거기다가 대입시켜보면 대충 내가 어느 지점인지 보이던데 마지막에 지금 난치쌤이 죽었다 깨셔야 끝나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약간 전 재미의 이유란 채널이랑 홍란지 이 박사님의 지금 현재가 약간 그 이불 밖으로 뻥 걷어 차인 영웅의 여정 1, 2단계를 지나서 이제 3, 4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첫 관문이 올 텐데 지금이 그게 아마 첫 관문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동반자, 동행자,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주 고통스럽고도 긴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럽고도 긴이라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옛 동료가 생각났어요. 네. 나는 어떤 새로운 동료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다가, 저분들만한 분이 어딨어. 내가 그거 어디서 찾는단 말이야. 라고 또 한탄을 했다가, 네, 그런 시점이에요. 발랄하게 말씀하셨어. 그러게요.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기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반부에. 구독자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뭘 듣고 싶냐, 어떤 게 싫으냐.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맞춰보고 기대고 그러면 희한하게 또 재밌게 구독자분들은 내가 이 채널 초반부터 있었어. 내가 이 채널을 키우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웹툰스쿨도 초기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 쭉 같이 와주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오너십 나도 같이 만들었다. 이거 느낌에 많이 저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재미의 이유 이제 뚜따 반장님이 생기고. 그렇죠. 네. 음. 네, 아직은 뭐 초기니까 뭐 그럼요. 뚝딱거리면서 가더라도 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해요. 압류. 압류입니다. 압류. 응원해 가끔씩 이렇게 주시는 또 모아주시고. 네, 분들도 계시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앞으로 계획 얘기 안 하시나요? 저 있어요. 네. 오, 네. 저 지금 약간 신작 게임인가요?
아니, 네? 집요해. 당장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좀 이것저것 공부가 필요해서. 근데 저 드로잉 유튜브 채널 개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사실은 오, 열어놓고 안 쓰고 있는 진짜요? 계정이긴 한데요. 음. 거의 그 쇼츠 어떻게 올리는지 보려고 올려놓은 영상 한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200몇 분이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대단하다. 자괴감 느껴. 느낄만 하네. 아니 왜 그러세요? 어쨌든 거기서 그냥 어떻게 운영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도 어쨌든 따로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저도 이제 난지쌤이랑 그런 면에서 성격이 좀 비슷해서 분명히 저 혼자서 뭘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작가님도 사실은 유튜브 라이브를 계속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편집하지 않고도 어쨌든 바로 준비해서 그 독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구라서 그래서 그런 방식이 또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럼요.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저는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고 있는 낙서들이 있거든요. 네. 연습도 하고 낙서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한 명이 들어오든 2명이 들어오든 그냥 라이브를 열어놓고 제가 그림을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2번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잡담도 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게 요즘은 클립 스튜디오에 타임랩스 기능이 생겨서 네네. 녹화가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편집을 하지 않아도 1분 단위로 그렸던 그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음악만 넣으면은 또 쇼츠를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 식의 그냥 가벼운 드로잉 채널을 계속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멋지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재를 하면서도 제가 연재하면서도 어쨌든 서부저승사자 연재할 때 매회 속표지를 따로 그렸었거든요. 와. 그건 사실상 취미생활에 가까웠는데 오. 그런 식으로 새로 연재를 들어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장씩 그걸 계속 그리면서 그거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하게 될지 저도 기대됩니다. 모릅니다. 응원합니다. 하게 되면 또 홍보하러 나오겠습니다. 네. 양혜석 작가님은요? 아, 저요? 저는 그냥 지금 지낸 것처럼 지내지 않을까요? 어제 딱히 완결하셔서 네? 어제 완결하셔서 뭔가 아, 네네. 뭔가 신작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딱히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네, 그냥 지내는 대로 지내려고 합니다. 바쁘게 지내시겠군요, 또. 아니요, 한가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네요. 계획을 계획하시는 중 같고요. 그러면 이종범 작가님은 어떻게 또 딴짓을 어떤 딴짓을 또 몰두하고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하던 것만 잘 유지해도 바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맞아. 제가 늘 꿈꾸고 있던 제 마음속에 그 악기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일단 내 몸처럼 연주하게 되는 게 당장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을 하고 있어요. 웬일이야, 너무 멋져요. 트럼펫 와. 여기 있어요. 어제는 저희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죠. 트럼펫. 와, 멋지다. 학교종 연주해 주세요, 학교종. 학교종보다는 멋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벌써 또. 잠깐만, 끝이야?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해볼게요. 그냥 학교종. 네, 좀 더 그냥 연습해서. 저희 다음 계획은 어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는 그럴싸한 재즈곡을 했지만 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음 목표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몇 년 동안 이걸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계획, 딴짓 계획은 다 이런 식입니다. 본업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 들을 만큼 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저런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고 너무 멋지네요. 새로 시작한 게임, 뭐 저 악기 이런 것들이 저를 거의 다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최고입니다. 운영하는 거 외에는 거의 저런 식으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러고 살 것 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되게 딴짓도 되게 깊숙이 파고드셔서 결국에 잘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레이저로 만드시죠. 네. 철이 없다고도 하죠. 네? 철이 없다고도 합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경지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취미에.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가 엄마를 싫어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농담이었고요. 네. 하여튼 이제 채널의 미래 이것도 뭐 간단히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홍란지 박사님께 재미의 이유 구독자 뭐 몇 명대 공약 이런 걸 한번 거셔야 이야. 재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이다. 재미의 이유잖아요. 네. 자. 400 몇십 명인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감사하죠. 1000명대? 아니에요. 일단 500명으로 하시죠. 500명? 555명 500명하고 아. 1000명도 하시면 돼요. 오. 오, 오 550명이 하는 걸로 555명 뭐 하죠? 뭐 하지? 노래 이럴 때- 불러요. 이럴 때 아, 여쭤보는 공연. 겁니다. 자, 네? 채널 이럴 때 여쭤보는 거예요.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555명 구독자 이벤트 뭘 하시면 뭘 보고 아, 싶으세요? 그러네. 물어보시면 되네.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많은 댓글이 달릴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휘파람으로 학교정 불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오, 당해보시라 네. 뭐 이런 느낌.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객관식으로 선택하라고 해야겠어요. 객관식이구나. 자유를 주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게 나올까 봐. 무서워졌어요. 네. 아, 근데 되게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555명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네, 공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웹툰스쿨에서도 재미의 이유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틈날 때마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혀가고 신세를 지고 있네요. 네. 언젠가 제가 얼굴 뵐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저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진짜요? 네. 아, 그럼 진짜 식사 두분 거의 같이 문만 하러 열면 가요.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은편이라서. 아, 진짜로 사드릴 거예요. 네. 진짜. 평소에도 많이 봐주십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정말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웹툰스쿨을 애독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또 기쁘게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모두들 너무 반가웠고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재미의 이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와, 네, 야심차게 또. 네. 네. 처음에 시작을 이종범 대표님께 맡겼었는데 제가 마무리 인사 해도 될까요? 의미심장하네요. 네. 왕좌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자, 오늘 재미의 이유의 특집 중에 특집, 우리 잘 있어요? 라는 네, 특집 방송을 해봤어요. 웹툰스쿨의 전 멤버들을 다 모셔두고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저는 웹툰스쿨의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양혜림입니다. 세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